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영상은 바이오 나노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최근 제가 바이오 나노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133.77%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오 나노의 좋은 점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이렇게나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 현 주가를 감안해서 리스크에 대한 영상을 전해드릴까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주주님들께서는 수익을 내시는 중이기도 할 것이고 또 몇몇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오 나노에 발을 들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항상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손절을 할 때 그러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러한 경험이 곧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은 앞으로도 수익을 내는 중요한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나노 지노믹스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나노 지노믹스는 2018년 9월달에 상장이 되어서 나스닥에 $8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1 밑으로 떨어져 페니스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월달부터 리스팅이 되어야 할 조건에 들어가지 못해 디리스팅이 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12월 30일 6개월간 $1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과 함께 디리스팅이 될 위기에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바이오 나노가 과거에는 얼마나 운영을 잘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년 동안 발행된 주식 숫자의 흐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초기에 바이오 나노의 경우는 약 700만 개의 주식과 함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 기준으로 1억 3,300만 개의 주식으로 늘려가면서 자그마치 19배나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700만 주가 거래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8대에 거래가 되었다면 지금은 1억 3,300만 개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7.20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가 주가 가치에 걸맞도록 매출액과 순수익을 꾸준히 올려줬다면 정당화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재무제표 흐름을 봤을 때 2018년을 시작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나노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8.87밀리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의 현금 흐름은 괜찮지만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한번 예측해보자면은 리시버블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의 거래처로부터 받는 대금으로서 1년 안에 3.86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3.86밀리언 달러와 18.87밀리언 달러를 합치면 22.73밀리언 달러가 되고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여기 current debt plus payable이라고 해가지고 14.24밀리언 달러 그리고 5.67밀리언 달러를 합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 19.91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73밀리언 달러에서 19.91밀리언 달러를 빼면은 2.82밀리언 달러 정도가 남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게다가 직원의 숫자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돈을 다시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 BNGO는 영업이익 그리고 순수익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유상증자를 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주가는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2021년 1분기 또는 2분기 안에 유상증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펀더멘탈에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R&D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주식에 있어서 건강한 비용은 바로 R&D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성장하는 주식은 처음엔 이렇게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R&D의 대부분의 영업비용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BNGO는 조금 다릅니다. 2020년 3분기에 있어서 총 영업비용은 약 10.91밀리언 달러이고요. 이 중에서 R&D 비용은 2.3밀리언 달러 그리고 SG&A라고 해서 인건비는 자그마치 8.66밀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R&D 비용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자신감이 비교적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회사의 현재 현금 흐름 상태와 이러한 현금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바 빌린 돈을 전부 숄텀 부채로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바이오 나노의 밸런스시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current debt가 14.24밀리언 달러로 64.46%를 차지하고 있고요. non current debt가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래에도 영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장기간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두둑히 이자를 쳐서 말이죠.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셨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current debt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non-current debt의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바이오 나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이 판단했을 때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빌려줄 때 두둑히 이자를 쳐서 장기간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1년 안에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주가에 있어서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바이오 나노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바이오 나노는 계속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나노가 갖고 있는 제품이 나쁘며 사기성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품이 좋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신호가 분명 나왔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바이오 나노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파이어라는 하드웨어 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바뀌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바이오 나노를 밑에서부터 들고 계셨다면 대응을 할 때 훨씬 폭넓은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만약 오늘 바이오 나노를 투자할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어제 높은 주가의 위치에서 사셨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적당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때 오랜 기간 동안 올바른 철학과 함께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기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